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강의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막 엄청 막 복잡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술 업로드 할 때, 가끔씩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드리고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 녹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씬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진행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어, 지금 하이어라키에서 보시면은 스크립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에는 저처럼 이렇게 폴더를 따로 생성을 하시고 이름이 대부분 되도록이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특징적인 이름을 잡아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먼저 일단은 제가 행성계 부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솔라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잡게 되었는데요. 해당 솔라 시스템 안쪽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짜놓은 스크립트들이 들어가 있지만 어지간하면은 이것들도 다 따로 폴더를 파서 넣어 두시는 편이 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작업을 하다가 실제로 멀지를 하기 전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거나 하는 편이 많은데요. 굳이 따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안쪽은 여러분들의 자율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다른 것들보다 제가 넣어드렸던 유틸리티의 사용법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넣었던 거는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팝업입니다. 여기 적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는 팝업 매니저입니다. 자, 팝업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까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어차피 귀찮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면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 안쪽을 까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팝업 매니저의 동작 방식은 먼저 보시면요. 리소시스라는 폴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리팹을 설정을 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예시 프리팹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보고 만드시면 되는데요. 먼저 일단은 이걸 좀 가져와 볼게요.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를 복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셔서 프리팹에 보시면은 unpack completely라고 있습니다. unpack completely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프리팹이 아닌 상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팝업을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사실 지금 당장 뭔가 팝업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은 추가적으로 없을 텐데요. 음, 굳이 따진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연습 삼아서 하나를 좀 만들어 볼게요. 올벳 챔프 팝업이라는 이름을 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올벳 챔프 팝업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만들 때 해당 이름과 동일한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먼저 올벳 인벤토리 팝업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올벳 인벤토리 팝업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지금 잠깐 로딩이 되는 동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캔버스 렌더러라던가 아니면은 팝업에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시스템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이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동기 방식을 채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비동기 방식이 뭔지 잘 모른다라고 하신다면은 멀티스레딩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멀티스레딩도 잘 모른다 할 수 있잖아요. 멀티스레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작업 진행 방식에서 두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멀티스레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거를 비동기라고 부릅니다. 비동기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실제로 있는 스크립트들이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보시는 편이 저보다 설명이 잘 돼 있을 거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 드릴 부분은 팝업을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같이 봐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면 화면이 좀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팝업 스크립트를 따로 만드신다라고 하시면요. 이런 느낌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스크립트가 있어서 지금 만든 이름이 올벳 챔프 팝업이니까 올벳 챔프 팝업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스크립트를 까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유니티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먼저 유징 부분을 좀 까가지고 이쪽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쪽은 우측으로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유징 부분들을 전부 다 끌고 와서 라이브러리를 다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은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C# threading tasks 부분은 말씀드렸던 비동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뜨신다면은 특정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도 제가 같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DG 트위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유니티에 있는 리소스 중에 다트윈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리소스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애니메이션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이 통통 튀는 이미지라던가 같은 혹은 팝업이 떴을 때 뭐 등장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쉽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혹은 여기서 오류가 뜬다라고 하시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설치하는 방식을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보죠. 유징 부분을 다 복사를 했다면 두 번째는 상속받는 패런트 부분을 복사를 해서 넣어줍니다. 원래는 모노 비헤이비어가 달려 있는데 선생님 여기는 왜 모노 비헤이비어가 없나요? 라고 하시면요. 제가 이미 이 캔버스 팝업 핸들러 안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아이 팝업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깊게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요건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가 궁금하신 분은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넣는 변수들을 넣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짜놓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같이 넣는데 제일 먼저 저는 이 movable components라는 걸 넣습니다. 요거에는 보통 셀프를 작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닌 경우도 있어서 시리얼라이즈 필드, 직렬화로 따로 빼놓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팝업이 뜰 때 혹은 사라질 때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넣을 건지 어디까지 넣을 건지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놈이기 때문에 있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이 vision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이 vision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의 코드를 접었다 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전을 넣으면 코드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 위전에서부터 보시면요. 제일 여기 아래쪽까지 내려가면은 엔드 위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요. 이 부분에서 여기 위에 아까 뜨고 있었던 오류가 말끔하게 없어졌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상속받는 부분들이에요.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따로 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지간해서는 저는 잘 안 건드려요. 건드려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냐? 이 애니메이션을 좀 바꿀 타이밍인데요. 이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은 저는 챗GPT랑 같이 쓴 거라서 챗GPT 티가 확 나죠. 이거는 많이 쓰다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주석들을 챗GPT가 달아뒀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써왔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언제든 저한테 꼭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고 임의로 수정하시면은 요거 크게 꼬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들까지는 넣으시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들어간 겁니다. 아직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 on will enter랑 on will leave 함수입니다. 이거는 override라고 돼 있죠. override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원래 이 함수가 있는데 부모에서 이거 너 꼭 받아가지고 상속해줘 라고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virtual이라고. 자, 한번 볼까요? 캠퍼스 팝업 핸들러에 들어가면요. 보시면요. 여기도 이미 오버라이드 돼서 있는 것들도 있지만 잠시만요. 팝업 핸들러 쪽에 보시면요. 이 팝업 핸들러에 보시면 여기 어, on will enter, on did enter, on will leave, on did leave가 있죠. 자, 여기 있는 네 가지 함수가 각각 뭐냐면 on will enter, enter 할 때, 즉 팝업이 켜질 때 어떤 것들이 실행이 돼야 되는지, on did enter, 팝업이 켜지고 나서 무엇이 실행이 돼야 되는지, on will leave, 팝업이 나가려고 할 때 무엇을 실행해야 되는지, on did leave는 팝업이 종료되고 나서 무엇이 실행돼야 되는지 가 있는 함수입니다. 이 부분들이 왜 있느냐? 요 애니메이션 부분들을 요걸 따로 엮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순차적으로 밖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오만 부분들을 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 원래 사용하던 올베템 팝업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onWill enter랑 onWill leave를 주된 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나마 제일 적기 때문이죠. public override void on will enter 까지만 쓰시면 안 됩니다. 꼭 여기 안쪽에 오브젝트 파람이라고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base on will enter 파람을 적어 주세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을 상속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on will leave도 이와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보통 on will enter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랑 동일하다고 보면 되냐? 우리가 스타트 함수 있죠. 사용하던 스타트 함수랑 거의 동일한 건데 바깥에서 컨트롤하는 스타트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스타트 함수를 안 쓰고요. on will enter 함수만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팝업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럼 on will enter, 엔터가 실행이 됐을 때, 즉 팝업이 켜졌을 때 무엇이 실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예시는 한번 제가 지금 올벳 인벤토리 팝업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벳 인벤토리 팝업은 처음에 실행이 되면요, 각 버튼의 기능들을 할당을 먼저 해줍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서 크게 설명을 안 하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탭 중에서 한 특정한 하나를 먼저 키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도록 제가 짜뒀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랑 거의 비슷한 거죠. on will leave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사운드가 여기서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에다가 뭐 팝업이 실행될 때 들어가야 하는 사운드 추가, 이런 식으로 주석으로 달아두시거나 주석으로 다실 때 투두를 작성을 해주시면요, 나중에 라이더에서는 투두 리스트만 따로 뽑아서 보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알기가 쉽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요, 팝업에 대한 스크립트를 하나를 금방 이렇게 뚝딱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유니티에서 확인을 해줄 건데요. 유니티에서 확인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넣었었겠죠.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요거를 지워주시고 지금 만든 올비템 팝업을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진행이 됩니다. Move of Component가 안 잡혀 있으니까 얘 자체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버템 팝업에 뭐 여러 가지가 달려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이 UI 블로커입니다. 이머지 하나랑 캔버스 렌더러를 넣어놔서 뒤쪽이 안 눌리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뒤에 버튼이 있는데 안 눌리죠? 오버템 팝업을 끄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눌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버템 팝업이 켜지면요, 뒤쪽이 다시 안 눌리고요.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들만 눌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각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짜놓으신 이미지나 어떤 씬들에 있는 하이어라키들을 제가 좀 쭉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이름이 직관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써놓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해요. 예를 들자면은 나중에 이쪽이 뭐가 많아졌을 때, 아, 이거 뭔가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어딨지라고 했을 때, 뭐, 아, 인벤토리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하는 식이면은 인벤토리를 들어가면은 인벤토리 버튼, 인벤토리 패런트 이런 식으로 딱딱 등장을 하다 보니까 좀 알기 쉽죠. 처음에는 이제 개발을 할때 알기 쉽다고 생각을 해도 막상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버그를 수정을 해야 될 때에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방정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리하고 깔끔하게 좀 유지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지 보수할 때에도 편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팝업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부분은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2번 페이지 매니저. 자, 페이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각각 지금 씬을 따로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씬의 전체적인 한 부분을 저는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여기서 이 솔라 페이지라는 부분이 지금 따로 있는데 이 솔라 페이지는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이 배경과 이 페이지 하나가 통째로 있는 부분을 솔라 페이지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이 부분에 솔라 페이지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요, 한 씬에 여러 가지 페이지가 들어가야 될 소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시를 드리면요, 솔라 페이지 1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만들어 둘게요. 그럼 여기도 페이지가 또 다르겠죠? 근데 이게
어떤 같은 리소스를 공유해서 같은 씬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특히나 뭐 오버레이 UI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요. 페이지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페이지들끼리를 서로 옮겨가면서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이지 시스템이라는 게 이 안에 있습니다. 즉 큰 단위로 좀 나눠서 게임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요. 먼저 씬이 있을 거고요. 그쵸? 이 씬 안쪽에는 이제 각 페이지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작한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묶음 단위로 나오게 되니까 조금 더 보기나 혹은 관리하기 수월하겠죠? 씬끼리 서로 넘겨줄 때 어떤 페이지를 열어야 되는지 역시 3번인 스위치 씬 매니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신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메인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이용을 할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만약에 이 페이지에서 돌아가야 되는 매니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 페이지라는 거 안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화면으로 볼 건데요. 왜 그러냐면 페이지는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페이지에서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 즉, 뭐 매니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매니저는 특정 작업에 한해서 진행을 하는 놈이라서 저는 페이지라는 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진행할 수 있는 작업들, 진행해야 되는 작업들을 먼저 저는 정리를 해 놓습니다. 정리를 해 놓고 이것들에 따라서 여기서 진행할 방식들을 아래쪽에다 각각 생각을 해서 하나씩 쭉 짜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on will enter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 솔라 페이지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꼭 이 전체 부분들 그리고 페이지 핸들러라는 부분 이 두 부분 잊지 말고 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실 때 먼저 저희가 페이지를 통해서 여는 방식으로 지금 게임이 열리는 게 아니고 스타트 부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스타트 부분을 달아두시고 이 부분과 온윈 엘터 부분이 동일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까먹을 수 있으니 꼭 투두 주석을 달아서 이 스타트 함수를 통째로 삭제할 것이라는 주석을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중복되게 이벤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고 나셨다 하면요. 제가 그때 이 두 부분을 엮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페이지 매니저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드렸고요. 스위치신 매니저는 굳이 언급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GitHub 업로드 시 주의점. 요거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도 부족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은 지금 내가 작업했던 부분들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git branch. 이것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편이 좋겠죠. 자, git branch를 들어가셔서 지금 내 브랜치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브랜치가 맞는지 확인을 꼭 진행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git status 점을 통해서 무엇이 변했는지들을 쫙 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나 이거 작업했는데, 나 이거 내가 작업한 거 아닌데가 딱딱딱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요. 방금 우리가 만졌던 올벳 인벤토리 팝업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다. 에일리언 1 PNG 메타, 에일리언 2 PNG 메타 이거는 내가 작업하면서 안 만졌는데 하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올벳 팝 템프 팝업 CS 그리고 올벳 템 팝업 CS 메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새 스크립트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두 개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git add로 올벳 인벤토리 팝업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git add로 cs 붙여넣고 사실 메타 파일은 안 넣어도 되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일단은 우리가 만졌던 것들에 대해서 확인차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었으면은
git 스테이터스 점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초록 색깔로 내가 지금 add한 것들이 여기 따로 들어가 있고요. 커밋하지 않을 것, add하지 않은, 스테이지 되지 않은 것들은 여기 딱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릴 게 다 들어갔는지 혹은 내가 올리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올리지 말아야 될 거를 올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자면은 뭐 지금 에일리언 메타 파일 요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git 스테이터스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잘못 들어갔네가 보일 수 있죠. 이럴 때는 git rm remove라는 뜻입니다. 요걸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내리면요, git 스테이터스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없어진 것들을, 죄송해요, 제가 여기 뭔가 오타를 쳤군요. 그렇네요. 잠시만요. git remove 이런 식으로 내리시면은 되는데 지금 오류가 뜨네요. The following file has changed stage in the index.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선 force remove를 할지 말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it remove /f 한 다음에 지금 넣었던 부분을 다시 넣어줍시다. 그럼 removed라고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요, git status를 찍어보면요, 여기 빠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딜리티드로 돼버렸네요. 이거 왜 이럴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에서 재생성을 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메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밋하기 전이면은 이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제가 하나 좀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git remove 말고 git reset을 이용을 해가지고 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좋다고 하네요. git reset으로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git status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잠깐 드리다 말았던 부분인데, 이제 커밋된 거, 스테이지된 파일을 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은 이 부분 작업을 자주 하실 일은 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move 말고 reset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자면은 git add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넣었었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자면 오rbit 템프 팝업 CS는 진짜 템프니까 실제로 제가 안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뺀다고 하면은 git reset 그 다음에 파일 경로를 입력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git status로 확인해 볼까요? git status로 확인해 보시면요, 아래쪽에 orbit temp pop-up.cs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여기 메타 파일은 남아 있는데 스크립트 파일만 뺐어요. 이렇게 되면요, 유니티에서 야, 메타 파일은 있는데 실제 스크립트가 없어 라고 오류를 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같이 빠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빼볼게요. 그러면은 git 스테이터스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올리려고 했던 orbit inventory 팝업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요, 유니티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다시 이렇게 방금 로딩 창이 살짝 떴는데요, 이렇게 다시 잡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들을.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요, 아까 실수로 제가 삭제를 했었던 alien 1 png 메타 파일도 아까는 여기 보시면요, 딜리티드로 떠 있죠, 메타 파일이. 근데 유니티에서 바로 메타 파일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git status 점 요거 굉장히 많이 치셔야 되니까 확인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올리실 때는 git add가 다 끝났으니까 commits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슬래시 m은 뒤에 문구를 달 거야 라는 뜻이니까요, 이 뒤에 문구 꼭 자세히 달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orbit
inventory 어, modified 이런 식으로만 가볍게 다셔도 좋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modified for example 뭐라고 해야 어, educational video creation 이런 식으로 설명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달아주면 좋겠죠. 그러고 커밋을 한 다음에 git push origin 그 다음에 지금 나의 브랜치명을 넣어야 되니까요. 브랜치를 치고 지금 브랜치를 복사를 한 뒤에 git push origin 이렇게 넣어주시면 짜라락 하고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올리시게 되면 됩니다. 자, 순서 꼭 기억하세요. add로 먼저 넣고 스테이터스로 확인을 하고 add 한 다음에 스테이터스로 재검토를 하고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하는 이렇게 5단계로 여러분들은 공유를 주고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커밋을 기록을 여러분들 거를 조금 봤는데요. 굉장히 큰 묶음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커밋을 할 때에는 지금 어떤 부분들을 수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커밋을 하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이 오류가 생겼는지를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커밋 설명들을 다는 거기 때문에 특정 작업 하나하나를 수행하실 때마다 커밋을 자주자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커밋을 하실 때마다 어떤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뭐가 추가됐는지, 뭐가 삭제됐는지, 뭐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들을 자세히 적어 주시는 편이 추후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개인적인 궁금증 있으시면은 개인톡이나 뭐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알아주시고 이 녹화는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발 화이팅이고요. 한 달 정도 저희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고생했습니다.